어떤 상대를 하든 뭐 제가 뛰고 있는 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뭐 최종 꿈은 뭐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팀에서 오로지 제가 어떻게 하면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큰 행복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분명히 지성이 형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분들이 분명히 많은 걸 알지만 많은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날은 특별히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받은 것만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가득하기 때문에 같이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뭐 다시 뛰어본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뭐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후회할 만한 경기도 해보고 또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함으로써 진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배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잘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경기가 저한테는 특별하고 모든 경기가 저한테는 같은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경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를 위해서 모든 거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기를 위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몸 상태도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맨유의 축구를 보고 자란 소년이 현역 중 가장 큰 타이틀을 앞에 놓고 맨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유로파 정상에 도전하는 클럽에게도 사연이 있지만 손흥민이란 개인에게도 서사가 쌓여있고, 지구상의 그 많은 클럽 가운데 하필 맨유가 결승 상대인 것이 조금은 트루먼 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맨유 축구를 정독했는지는 최근 클립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저도 당시 맨유 경기를 전부 봤다고 자부하지만 로마라는 단어를 듣고 다른 경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7대1로 이긴 경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기억 깊숙이가 아니라 겉면에서 곧바로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클럽의 모든 경기 스코어까지 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벽녘에 지켜본 7대1 경기의 임팩트는 손흥민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국 시간 2007년 4월 11일 새벽에 펼쳐진 경기였고, 당시 경기의 득점자는 호날두와 에브라 루니, 캐릭 앨런 스미스였으며, 손흥민이 함부르크로 축구 유학을 떠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고 자랐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유럽으로 떠난 축구 소년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나와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이렇게 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손흥민이 로마전을 지켜본 지 불과 3년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챔스 세계적인 선수들 맨유라는 키워드를 종합하면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이 봤던 TV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빅매치를 지켜보고 열망했던 소년의 꿈을 알 수 있고, 불과 몇 년 후에 그 무대 입구에 도착한 비현실적인 성취도 알 수 있으며, 챔스 우승을 차지한 기억이 있는 함부르크란 구단의 창단 후 최연소 득점자였기에 허무맹랑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맨유 군단의 일원이었던 반 니스텔로이와 팀동료가 된 선수였기에 꿈이 순식간에 눈앞에 도착했다고 여길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에서 TV로 로마전을 본 시점과 반니를 만난 시점, 그리고 최연소 득점이 3년 안에 모두 이뤄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전개인지 모두가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그에게 챔스 무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찾아왔지만 결승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That was a good one. Well, all the time when Son had the ball, I wanted to actually close my eyes. I was like, but then when he scored it, then even I could enjoy it. 클럽의 기나긴 리버풀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두 개의 득점 중 하나가 우리기의 것이었고, 이유는 손흥민이 마지막까지 안겼던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로마전이 각인되어 있다면 클럽에겐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오랫동안 손흥민의 원더골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챔스 결승에 손흥민은 전혀 부진하지 않았지만 딱 하나 득점이 부족했습니다. 손흥민이 많이 배웠다는 후기를 남긴 당시 경기의 디테일을 주시하면 토트넘에겐 더욱 강한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와 더 많은 슈팅, 그리고 유효 슈팅을 날리고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숫자에서 토트넘이 앞섰지만 딱 하나 뛴 거리만큼은 리버풀이 더 앞섰습니다. 축구의 격언 중 하나인 더 많이 뛰는 팀이 이긴다가 증명된 경기 중 하나이고, 시소코나 케인 같은 키워드도 있었지만 손흥민 입장에선 그냥 자신이 득점하지 못한 경기로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의 오랜 꿈이었던 세계적인 선수들과 챔스에서 뛴다는 이뤄졌지만 마지막 퍼즐만큼은 맞추지 못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퍼즐을 만들려면 모든 피스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퍼즐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피스는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피스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피스를 찾아서 10년 동안 헤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 퍼즐을 맞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챔스가 유로파로 바뀌었고 리버풀이 맨유로 바뀌었으며 스토리는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손흥민의 파렌 캡틴 원장이 채워져 있고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태로 이 클럽에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의 말처럼 그날을 위해 10년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2번의 재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유는 그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FA를 선택하고 팀을 떠났다면 우승 트로피는 더욱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토트넘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우승이 아니라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바랐던 손흥민은 갈림길에서 가시밭길을 선택했고 그게 그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나쁜 선택이었지만 그는 챔스 결승마저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고 그때의 배움을 토대로 다음엔 더 잘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계약서를 평생 후회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의 말처럼 다시 한번 도착한 눈앞의 목표 지점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상대팀은 맨유입니다.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 산의 끝자락에 당도하니 결국 어릴 적 꿈의 팀이 가장 거대한 적으로 등장한 만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새벽녘 TV 앞에서 맨유의 7득점에 환호하고 자부심을 느꼈을 소년이자라 반대로 그 팀에게 득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웅장한 사연입니다. 하지만 영화 대본과 달리 그에게 오늘 이 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영어도 못했고 독일어도 못했을 때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거기는 조금 많이 외로워요. 정말 외롭고 엄마 아빠가 와 있어도 다른 외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에 있으면서 생활하다가 가끔 이렇게 지성이 형 같은 형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말 유럽에 오래 계셨잖아요. 대단하시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하게 되죠. 사는 아래에서 쳐다보면 가끔 별것 아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를 때 높구나 힘들구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박지성의 축구는 어쩌면 매주 TV를 틀면 나타나는 당연함이었지만 자신이 무대에 오르자 느낀 첫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는 감정은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감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훈련 한 번마다 선수들이 정말 전쟁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강한 투지와 이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로라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시장 안에서는 또 선수들이 이렇게 또 돌변을 하니까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조금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많은 유소년들은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최초의 순간에 동네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던 천재들이 맞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에 입단하고 처음 공을 만지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공터에서 축구를 시작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카데미로 향합니다. 손흥민은 학원 축구의 시작과 동시에 빛났고 U17 대표팀에 승선했으며 함부르크로 유학을 간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팀과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능만으로 살아남기 힘든 무대임을 곧바로 체감했습니다. 잘 버텼다는 표현은 아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삶의 곳곳에서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이겨냈다는 말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의 벽을 생생히 체감한 순간에 더욱 꿈을 강조했습니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빠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어디까지나 제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망을 한번 하고 가능하면 큰 꿈을 가질 때의 장점은 거기에 닿지 못했을 때도 상당한 성취는 남아있을 가능성입니다. 5km를 목표하고 이루는 것과 10km를 목표하고 실패했지만 7km는 달렸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기준에서 큰 꿈이었던 분데스리가 득점왕에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더 큰 업적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이뤄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말한 개인의 꿈은 어쩌면 이른 시간에 잃어버렸고 남은 것은 팀과 함께 이루는 소망입니다. 얼마나 간절할지는 그의 축구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축구계를 통틀어서도 그는 승리와 패배의 가장 거대한 감정을 보이는 선수이고 축구를 마치 인생의 모험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모두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토트넘이나 맨유가 이길 거라 말한 사람은 결과가 나타나면 맞췄다고 여기겠지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고 50%의 통계이므로 어려운 질문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토트넘이 당연히 진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전 재산을 걸어보라면 못할 것입니다. 그리곤 혹시 맨유가 우승하면 자기 말이 맞았다며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을 흐십니다. 답이 없을 때 인간은 용감하게 대답하지만 사실 아무도 정답은 모르고 그게 축구입니다. 뛰는 선수도 보는 팬들도 아무도 결과를 모르기에 축구가 존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것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리면 상대보다 더 많이 뛰는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한 이후로 선수의 재능이 갑자기 바뀌진 않기 때문이고 당일 개개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몸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묻는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누가 가장 절실하게 뛸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손흥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팔이 부러진 상태로 풀타임을 출정하고 결승골을 넣은 다른 선수를 모릅니다. 그는 축구에 완전하게 미쳐있고 결승전 그날에는 팔이 아니라 왼발이 부러져도 오른발로 끝까지 득점을 노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축구를 응원하며 가장 간절했던 날이 득점왕을 차지한 그날이었습니다. 5월 22일에는 그날보다 더 큰 응원을 보냅니다. 그가 독일에 도착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시작한 저에게 손흥민의 성공담은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고 학년을 올라가며 만난 고비마다 용기를 줬던 매개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쪽인가 남쪽인가를 묻는 대륙에서 상대방이 손흥민이란 이름을 발음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자체가 어려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겐 그때 정도의 큰 도전들은 사라졌고 시험 한 번을 못 친다고 인생이 끝나는 듯한 좌절감을 느끼는 시기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매년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이유로 그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그의 경력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여정에는 별말보다 큰 추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기약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박수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승이란 무대가 다시 한번 나타난 자체에 감사합니다. 한 소년이 TV 앞에서 지구 반대편의 맨유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7득점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거대한 박수를 쳤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소년은 TV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